안녕하세요. 코리안바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보험료가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요. 저도 몇 년 동안 쓰던 집보험과 자동차 보험을 다른 회사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보험사를 바꾸면서 4,000달러 정도 이렇게 절약을 하게 되었는데요. 기존에 쓰던 회사가 어떤 회사인데 새로 쓴 회사는 어떤지 같이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저는 9월, 10월 달에 걸쳐서 보험이 갱신이 됩니다. 현재 제가 쓰고 있는 것은 세이프코 인슈런스라는 조금은 마이너한 회사를 쓰고 있는데요. 이 회사는 리버티 뮤추얼 밑에 속해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워런티를 받을 때는 사실은 이제 리버티 뮤추얼 네트워크에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클레임을 하거나 서비스상으로는 큰 차이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 회사를 통해서 집보험이랑 차보험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 보험이 얼마나 올랐느냐? 집보험은 4,136달러에서 6,600달러로 올랐고요. 차보험은 2,600달러에서 3,400달러로 올라갔습니다. 그동안 주변 사람들에게서 보험료가 너무 많이 올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도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요. 집보험 6,600달러, 차보험 3,400달러를 더해서 이번에 갱신하면서 1,305달러를 내라고 하니까 말 그대로 멘붕, 멘탈 붕괴가 오더라고요. 게다가 이 회사는 제가 그동안 일시불로 보험을 다 냈었거든요. 보험료 자체 오른 것도 큰데다가 아예 자릿수 자체가 1,000단위에서 10,000달러로 바꿔버리니까 너무 부담이 커져서 아예 다른 회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어떤 회사로 바꾸게 되었느냐? 이번에 스테이트팜으로 아예 보험사 자체를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동안은 조금 작은 회사를 썼었는데요. 이번에 큰 회사로 바꿔서 아예 이렇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세이프코 회사에서 스테이트팜으로 옮기면서 커버리지가 어떻게 변경이 되고 이제 프리미엄 내는 돈 차이는 어떻게 됐는지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물론 개인마다 지역마다 다 차이가 있으니까요.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닐 텐데요. 자, 어쨌든 이제 집 가격에서 많이 차이가 났죠. 이제 6,600달러에서 3,956달러로 여기에서만 2,600달러가 차이가 났는데요. 자, 그렇다고 가격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커버리지까지 적게 되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오히려 커버리지를 더 많이 받게 되었는데요. 자, 홈 커버리지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68만 달러까지 커버해주는 것에서 76만 달러로 올라갔고요. 퍼스널 커버리지 같은 경우에도 34만 달러에서 57만 달러로 커버리지가 더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가격 자체는 2,600달러나 더 싸지는 이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디덕터블은 여전히 1%이고요. 하나 다운그레이드가 된 것이 있는데 윈스톰, 헤일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1%에서 2%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집에 있는 홈 인슈런스를 가지고 있으면서 주변에서 많이 쓰는 것이 태풍이나 우박이 왔을 때 지붕 데미지가 가장 많이 일어나잖아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이것을 지붕 고치는 회사랑 연결을 하여서 홈 인슈런스를 써서 고치는데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간혹 가다 보면은 그다지 데미지가 많이 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막 고치라고 이렇게 권유하는 회사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일부는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알아봤을 때 웬만한 큰 회사들은 이러한 해일 같은 것으로 인해서 지붕 데미지가 났을 때 이것은 2%를 내고서 고치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커버리지의 1%보다는 2%는 내가 내야 되는 부담감이 2배로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부담감이 더 되겠죠? 정말 너가 고치고 싶다면 2% 디덕터블을 내고서 지붕을 고치라고 이렇게 많은 보험사들이 해일 데미지에 관해서는 2%로 올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3,400에서 2,100으로 줄어들어서 거의 1,268달러까지 절약을 하게 되었고요. 디덕터블 자체는 나중에 수리를 할 때 부담감이 적게 하기 위해서 500달러로 그대로 유지를 하였습니다. 바디 인절이 몸이 다쳐서 병원 치료를 받게 됐을 때도 개인 15만, 전체 30만에서 이제 25만, 50만으로 커버리지를 더 늘렸고요. 렌탈카 같은 경우에도 매일 35달러 커버를 해주는 것에서 50달러 커버를 되는 것으로 전체적으로 커버리지가 올라가면서도 1,200달러 가까이 절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렌트를 주는 콘도가 2개 있는데요. 콘도 커버리지 자체는 그다지 금액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실제 차이 자체는 적지 않은데요. 여전히 금액이 조금 더 줄어들면서 커버리지 자체는 전체적으로 올라가도록 이렇게 조정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추가가 된 것이 있는데요. 보험 에이전시에서 엄브렐라 커버를 추천을 하였습니다. 자, 이 엄브렐라 커버리지 같은 경우는 제가 퍼스널 라이어빌리티 100만 달러가 들어가 있는데요. 만약에 집보험이랑 자동차 보험에서 데미지가 너무 크게 나와서 이 원래 가지고 있던 보험 자체에서 커버가 안 될 때는 이 엄브렐라 보험으로 넘어가서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 보험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제가 이 보험이 없었는데요. 이번에 새로 추가를 했는데 $320를 추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보험 하나를 더 추가를 하고 전체적으로 커버리지가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있던 세이프코 보험에서 그대로 보험을 갱신을 하였으면 거의 $11,500 정도의 보험을 갱신해야 됐고요. 이번에 스테이트팜으로 옮기게 되면서 엄브렐러 보험도 추가를 하고 커버리지도 높게 되지만 전체적으로는 거의 $4,000 가까운 $3,858를 절약을 하여서 새로 보험을 가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좋은 점은요, 이전에 세이프코를 했을 때는 보험을 일시불로 해야지 어느 정도 돈을 깎아준다고 했는데요. 이 스테이트팜 보험에서는 일시불로 하나 그냥 다달이 페이를 하나 차이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크레딧 카드로 다달이 월 페이먼트를 하도록 이렇게 바꾸게 되었습니다. 새로 가입한 스테이트팜 보험에서는 한 날 한시에 바로 보험이 시작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세이프코 보험에서 아직 보험 기간이 남아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도 주마다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 텍사스 같은 경우는 보험을 캔슬을 하면은 그 다음 남은 금액은 다 잔액을 돌려주도록 되어 있고 캔슬하는 것이 자유롭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보험을 캔슬하게 되면서 이 세이프코에서 며칠 후에 바로 이 돈을 돌려주었는데요. 이때 남은 기간 캔슬하면서 돌려준 금액이 $1,444를 저에게 돌려주었습니다. 보험을 새로 갱신하면서 $3,800까지 절약을 하였고요. 그리고 어차피 제가 받아야 될 금액이지만 이렇게 또 책으로 목돈을 돌려주게 되었으니까요. 추가로 절약한 느낌도 되고 돈을 번 느낌도 나고 그랬습니다. 인슈리파이라는 회사에서 보험 관련된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보여주는 웹사이트가 되겠는데요. 2024년 6월 기준으로 해서 작년 동월 대비 자동차 보험이 가장 많이 급상승한 줄을 본 것인데요. 자, 미네소타 같은 경우에 평균 $1,492에서 이번에 $2,300로 55%가 증가한 굉장히 큰 폭을 보여줬고요. 미주리 같은 경우에는 금액 자체는 좀 더 높습니다. 평균 $1,582인데 이번에 $2,386로 51%가 더 늘어났습니다. 자, 노스캐롤라이나와 일리노이 같은 경우는 금액 자체는 좀 더 작지만요. 실제로 오름폭은 46%가 되었고요.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작년에 평균 $1,666에서 이번에 2024년 6월 기준으로 $2,417로 금액 자체는 가장 높지만요. 오른 퍼센트만 따지면 45%가 올랐기 때문에 가장 많이 오른 주에서는 5위에 이렇게 위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많은 보험이 특정 주를 커버하는 것에서 아예 철회를 한다고 그럽니다. 특히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도 지진과 산불로 인해서 이렇게 너무 많은 데미지가 나니까요. 아예 보험사 자체가 떠나가게 되는데요. 제가 이번에 가입한 스테이트팜 보험 자체에서는 72,000개의 이 보험 폴리시 자체를 갱신을 안 한다고 했고요. 이외에도 올스테이트, 파머스, 하트포드, 토키오 마린 같은 여러 가지 회사가 캘리포니아에서 떠난다고 했고요. 그리고 텍사스에서도요, 이 남부 같은 경우에는 허리케인, 북부에서는 토네이도의 위험이 있다 보니까요. 텍사스에서도 보험을 철회하는 회사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겨우겨우 보험을 찾았는데 금액 자체가 너무 높아도 다른 회사들은 아예 커버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높은 비용을 내는 이러한 고객들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스테이트팜으로 옮겨서 돈을 좀 절약했는데요. 다른 지역에서는 오히려 스테이트팜 자체가 너무 많이 올라서 다른 회사를 알아보셔야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개인마다, 지역마다, 회사마다 다 가격이 다르니까요. 여기저기 알아보는 수밖에 없겠고요. 기존에 대형 회사를 썼던 분들은 이번에 조금 작은 회사를 보셔서 커버가 되는지 보시면 되겠고요. 저같이 좀 작은 회사를 썼던 분들은 대형 회사를 안 쓴 지 오래되었으면요. 다시 회사를 바꾸면서 이렇게 알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본인께서 직접 찾는 것이 어려우시면요. 여러분이 사시는 동네를 커버를 하는 이런 에이전트 회사가 있으니까요. 광고 같은 것들을 보시고서 직접 컨택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한 회사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종합보험 에이전트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회사를 같이 다루는 에이전트도 있으니까요. 연락을 해보셔서 여러분이 인터넷을 통해서 알아본 것과 같이 비교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험이 만기되기까지 굳이 기다리지 말고요. 보험 만기되기 이전에 미리미리 알아보셔서 가격 자체가 싸지면요. 기다리지 마시고 바로 바꿔 타기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보험회사 캔슬을 하면요. 만기까지 남은 것을 다 돌려줘야 되는 그런 식으로 적용이 되는 것도 많으니까요. 비싼 보험을 만기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미리미리 알아보셔서 조금이라도 더 돈을 절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주변에서 다 같이 하는 얘기가 월급 빼고 다 오른다고 하는데요.
조금 귀찮으시더라도 다양한 보험회사를 알아보셔서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과 본인 그리고 가족을 잘 커버하는 보험을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